안녕하세요, 야매풀모입니다. 제가 당근에서 구매한 100만원짜리 자동차 07년식 USM5 SE 모델, 운행을 좀 하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의 당일날 코스트코에서 타이어 행사를 진행해서 제가 하남 코스트코까지 가서 타이어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의 나이가 20년, 그리고 제가 운전을 안 한 지 15년, 정말 오랜만에 운전이죠.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운 게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는 그래도 아직 스틱 차량이 더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스틱으로 운전을 배웠죠. 그때를 기억해보면 운전을 가르쳐 주시던 분도 도로는 마치 야생의 세렝게티와 같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배울 때도 도로에 나가보면 상당히 좀 거칠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복잡한 도심에서는 옛날 향수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토매틱 차량을 사실상 처음 운전해 보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요. 오토매틱이 처음이라니 좀 특이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틱 운전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오토매틱 차량은 실제로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좀 해보니까 확실히 오토매틱 차량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보면은 엄청 오래된 차긴 하죠. 네. 그래도 현역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오래된 차는 맞습니다. 처음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승차 감각이나 주행 감각이 꽤 부드럽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을 받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처음 시동 걸고 나면은 잠시 동안 좀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좀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소리가 싹 없어지고 매우 정숙한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증상이 또 심각해지지 않을까, 정비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이 차는 정비성으로 정말 말이 많은 그 유명한 르노 삼성 자동차입니다. 아주 정비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헤드라이트와 안개등 전구를 직접 갈아봤는데 헤드라이트는 갈만했습니다. 물론 많이 뜯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본넷 열고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 안개등은 범퍼 밑쪽에 있는데 이게 손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전구 교체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정비소를 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가벼운 전구 교체에서부터 난관이 발생을 하는 거 봐서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차니까 짜잘한 소모품이나 정비들이 계속 생길 텐데 원래 목표는 최대한 자가 정비를 좀 해보자 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번 쫙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가까운 곳, 그다지 멀지 않은 곳, 서울 근교 쪽에 주로 주행을 좀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좀 멀리도 장거리도 갈 예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차량이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멀리 나갔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네, 점검을 한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중고로 가져올 때 타이어는 이 매뉴얼에 안내하는 타이어보다 더 광폭 타이어가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앞뒤가 짝재기로 꽂아져 있었고요. 규격은 같았는데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뒷 타이어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뒷 타이어만 교체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어 규격이 좀 애매했는지 인치에 비해서 현재 달려있는 규격의 타이어가 일반적이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코스트코에 갔더니 맞는 규격의 타이어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매뉴얼상의 공식 규격 4짝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코스트코 타이어 행사 중이었어서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질까봐 조금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 5분 차이로 뒤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가 와서 일찍 온 거를 좀 다행으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사히 타이어 교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4짝 다 교체를 해서 총 가격은 44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행사 중이라서 뭐 장착비나 이런 거는 무료였고 상품권 8만원 뭐 이렇게 해서 실제 가격은 한 36만원 된 거죠. 뭐 나름 괜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새 신발을 신어서인지 뭐 아니면 공식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는 규격으로 타이어를 바꿔서인지 자동차 주행감이나 조작감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기분이면 이 차를 10년은 더 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 차가 운행을 좀 해보니까 기름을 생각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네, 좀 많이 먹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기름 게이지를 보니까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이 매뉴얼의 공식 연비를 좀 확인해 보니까 공식 연비가 리터당 10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식 연비가 10km면은 당연히 도심 주행 같은 걸 하면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거의 대형차 수준의 기름을 먹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다행히 차에 문제가 있어서 기름을 많이 먹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름을 많이 먹는 차였던 거죠. 원래 목표는 이 차를 1년 정도 운행을 하다가 요즘 나오는 신차 뭐 적어도 연식이 좀 가차온 것들 이런 것들로 좀 변경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신차 가격들을 보고서 제가 조용히 가서 로또를 샀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랑 갈 때까지 가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고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들이나 첫 차로 준준형 아반떼를 많이 추천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아반떼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차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20년 사이에 아반떼 가격이 거의 3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로또를 또 샀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요 차가 소소한 수리와 타이어 교체까지 해서 100만 원이었던 차가 결국엔 200만 원이 됐죠. 네. 그래도 데일리로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차를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뭐 이럴 때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용도, 뭐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름 좀 많이 먹고 하지만 뭐 운영하기에는 뭐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제가 지금 요 차를 가져오고 지금 한 3주 정도, 물론 이제 정비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뭐 제대로 운행을 못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한 건 한 뭐 2주 정도죠. 2주 정도 운행을 해서 키로수 보면은 한 뭐 100km 정도? 정말 조금밖에 안 탔더라고요, 제가. 그게 뭐 물론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가 됐고 뭐 이런저런 일들에 제가 주말이나 이럴 때 돌아다닐 때 차를 좀 써야 되니까. 네.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좌석도 넉넉하고 승차감 괜찮고 기름 많이 먹는 거가 조금 걸리지만 운송수단으로서는 꽤 훌륭한 가격대 가성비로 구매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차가 언덕 올라갈 때 좀 힘이 좀 달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차를 봤는데 못 따라가요, 옆차를. 네. 확실히 요즘 차에 비하면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니면은 차 크기에 비해서 엔진이 좀 힘이 약하다든지. 근데 그래도 2000cc인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가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동차 주행이나 뭐 이런 영상, 뭐 또 다른 영상들을 뭐 올리겠죠.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야매풀머입니다. 네. IT 관련이나 프로그래밍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야매풀머 작업실 채널도 있어요. 네. 사실 영상은 그쪽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좀 만들어서 올리는 편이라서 거기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자주 찾아와 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십시오.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전운행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